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미정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일단 설명에 나오기를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이 부분, 공산당 관련된 어떤 유학생들 비자 취소한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 실업 지표가 부진하다고 나왔는데 많이 부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85만 년가 그런데 88만 정도. 그래서 되게 심하진 않았는데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다 이런 정도. 그 다음 기술주 불안감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시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급락한 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하락이 멈추고 V자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내려올 수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차원으로 봐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밤에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상당히 좀 더 모호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평선 맞고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정도 횡보를 하든지 위쪽으로 조금 더 들어 올려 줬다가 내려오면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평선 맞자마자 바로 내려와 버려 가지고 여기서 악재가 다 해소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밑으로 더 빠질 위험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일단 오늘 저녁에 미정시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 어제 한 2.7%가 올라갔다가 오늘 한 2% 정도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 불안감이 남아있다. 그래서 바닥을 지지선을 지켜주고 여기서 이 정도만 지켜줘도 그 다음 이제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못 지키고 내려가게 되면 모양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악재가 이걸 깨고 쫙 내려갈 정도의 악재는 보지 않는데 그렇더라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난밤에 미 증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미증시 영향으로 거래소 지수인데요. 어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선물옵션 만기 때 5분봉입니다. 아침에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장막판에 들어올려서 보합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의 이 힘이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6에서 0.7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가 한 0.7 정도 되니까 평소보다 많이 강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일본 증시가 또 플러스 한 0.7 정도, 그 다음 중국 증시가 플러스 한 0.7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도 상승하고 미국 선물지수가 강하니까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제 선물 옵션 만기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여기서부터 계속 선물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포지션이 청산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하고 월요일 이럴 때는 굳이 상방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발생하면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월요일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저는 됐으면 조심하게 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배팅을 소량으로만 배팅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지만 오늘은 다행히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하고 일본 증시까지 상승을 하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동학개미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월요일 날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투자자들 매매한 걸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한 3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공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1900억, 기관이 2300억 매도한 거는 상당히 많이 매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상당히 좀 많이 매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선물만 매수했다면 그 옵션 파생해서 상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콜 옵션을 매도하고 풋 옵션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옵션하고 선물하고 합쳐보면 퉁치면 뭐 큰 그 방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 옵션은 방향성이 별로 없었고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학게임이 힘이 대단하다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는 이 부분을 계속 매수해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다가 신종 미수 이렇게 해서 받다가 좀 악재가 강하게 작용했을 경우에 그럴 때 과연 지탱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통 개인들은 보면 내려갈 때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좀 가격이 싸 보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개인들은 그 이익 실현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걸 물타기 개념으로 해서 계속 매수를 해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까지는 통했거든요. 밑으로 빠질 때 계속 매수하니까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밀고 올라가 버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해서 꼭 다 망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축적금 매수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동학게임의 승리다 해갖고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이 공식으로 내려오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어떤 상황이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추세가 바뀌어서 아래쪽으로 꺾여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비관론자 쪽에 아래쪽에 좀 치우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너무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승 하락의 뭐 공평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아래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비관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이런 정도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월요일까지 저는 일단 조심해서 지켜보고 월요일 상황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인데요. 오늘은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해인이라는 종목을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에 거래를 보고 있는데 서현탑메탈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지금 밀려버려 갖고 비참해졌지만 일단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제일 탑이 서현탑 메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들어갔나 싶어서 이제 종목을 보니까 아마도 정치인하고 무슨 관계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식별이 안 되는데 정치인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상한가 들어간 이 종목을 제가 매수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이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싶어 찾다 보니까 해인하고 우림기계, 뭐 코리아 SE 이런 종목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코리아 SE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있죠 왜 산사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볼트 같은 거 와이어 묶는 거 이런 쪽이라서 이건 별로인 것 같았고 우림기계는 이미 시세 분출이 돼버려 갖고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고 보니까 해인이라는 종목이 딱 보였는데 오늘 거 빼고 어제 상황으로 그림을 딱 보면 이 그림이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그림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쪽에 고점 부분에 도달해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약간의 재료만 붙으면 위로 강하게 빼올리는 그런 경향이 보통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오늘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 빼고 어제 거까지만 딱 보면 앞쪽에 고점 부분에 위치해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료가 터지면 강하게 밀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쫙 빼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으로
찾다 보니까 해인이라는 종목이 보였는데 그림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일단 200만원치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게시판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게시판에 그 오늘 아침인가 글을 보니까 방송 추천주 조심하라는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해인이라는 종목을 추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딱 추천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건설 기계, 뭐 엔진 매출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전기용, 그다음 선박 엔진, 요즘 조선도 괜찮고, 그다음 물류 장비 관련한 부품 공급, 그다음 뭐 무슨 건설 기계 발전기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해인은 보통 보면 북한 자원 개발 뭐 이런 거 할 때 땅 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런 자원 개발할 때 건설 장비에서 같이 묻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히토류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땅을 파고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유니온하고 뭐 티플렉스 같은 히토류 관련주 움직일 때 얘가 또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때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그런 연유로 해서 해인을 이제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 추천주는 조심하라는 글이 나와가지고, 방송 추천주는 보통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온답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이 게시판에 글 쓴 걸 보면, 그래서 이 200만원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에서 잡았으니까 일단 그 재료는 좋은 재료죠. 무슨 말이냐면 방송 추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서 갭으로 뜬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에 여기서 매수해놓은 제 입장에서는, 여기도 아닙니다. 시간에 어제 한 3, 40원 빠졌기 때문에 사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제 입장에서는 갭으로 뜨면 이제 좋은 상황인데 언제 정리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스토리를 했어요. 200만원이니까 4등분 해갖고 50만원씩 끊어서 팔았습니다. 5,820원에.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다가 밀릴 때 5,820원이니까 제대로 못 올라갈 때, 요거 이제 밀릴 때 요때 한번 팔고요. 그 다음에 6,240원 쭉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밀릴 때 요때쯤에서 또 팔고, 그 다음에 6,290원 또 못 올라가고 밀리는 때 요때 또 6,290원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해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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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았습니다. 팔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끝나다 싶어서 정리까지는 잘 했는데 여기쯤에서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덜 올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종목이 그냥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적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건설 장비 이런 거는 뉴딜하고도 좀 관계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그리고 뭐 히토류 관련 쪽도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여차해서 최종적으로는 좀 가져가 보자 싶어서 여기서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올라갈까 싶어서. 근데 쭉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 밑에서 100만원치 물타기했다가 여기서 5,620원에 100만원 정리해서 일단 절반은 털어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 추천주 뭐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방송 추천해갖고 혹은 동호회에서 추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이나 전망과는 관계없이 기대감으로 갭으로 뜨면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 후려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끌어올렸다가 거래량도 지금 많이 터졌을 겁니다. 1,500만 주죠. 올릴 때는 확 그냥 정신없이 끌어올리다가 그 다음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쭉 빼버립니다. 그럼 이제 쭉 떨어지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쭉 더 밀려버리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는데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잡아갖고 뒷부분은 조금 실수했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부분 분할 매도한 거는 잘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방송 추천주 이런 게 나오면 전량 다 팔기 아깝다면 일부분이라도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좀 해놓으면 내려와도 좀 덜 억울하죠. 여기서 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송 추천주는 항상 윗꼬리에 조심하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게 오성첨단 소재인데요. 2,530원에 매수했습니다. 2,530원이니까 대충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으네요.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이 오성첨단 소재를 매수한 이유는 이게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뒤로 당겨보면
여기서 급등할 때 보니까 이제 그 대마초 관련한 그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가 일부 주에서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로 해서 대마초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공업용 대마 허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의료용으로 무슨 개발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이제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글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S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S맥의 그 모회사가 오성첨단 소재로 나왔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S맥 지분을 지금 13%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날 보시면 8월 26일 날 급등할 때, 8월 26일, 27일 급등할 때, 이때 보시면 오성첨단 소재가 8월 26일이, 8월 31일이죠. 아, 여기 있네요. 8월 25일, 8월 26일 급등할 때, 이때 이 S맥이라는 종목 급등할 때,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연결돼서 움직이는가 싶어갖고 쉽게 매수를 못하고 그냥 조심하고 있다가 오늘은 보니까 좀 그 거래량도 좀 터지는 것 같고, 이 그림이 또 앞쪽에 있는 저항대만 뚫으면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노리고 있다가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치 매수했다가 4등분 나누어 가지고 계속 매도 하다가 마지막에 2690원에 나머지 전량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가려다가 이게 워낙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움직여 가지고 이건 2400만 주나 되죠. 그래서 움직임이 너무 막 급작스러웠습니다. 쫙 당겨 올리다가 쑥 빠지고 당겨 올리다가 쑥 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당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일부 팔고 다시 올라갈 때 일부 팔고 마지막 다 올라왔을 때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떠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일단은 모두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외 거래에서 선의전자 일단 100만원치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안철수 관련주로 보통 불려지는데요. 이것도 그림이 앞쪽에 고점 부분에 계속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무슨 재료가 터지면 강하게 한번 빼올리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정치 테마주들은 대체로 보면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국영GNM 같은 종목 시세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인 뭐 에이텍TN 에이텍하고 에이텍TN 급등하던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죠. 근데 안철수 관련주는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빌빌거린 건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서울시장 후보 이런 쪽에나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100만원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잡았는데요. 지금 약간 밀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부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걸로 봐서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강하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에 올라가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강하니까 뒤로 자꾸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말 동안에 무슨 악재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나올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일단 새 종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종목에는 제가 잘 못하는 편이니까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95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매매한 것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장구는 87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8만원입니다. 아직 9월달에 마이너스 한 11만원 정도인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보는 관점이 좀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조심하기 위해서 최대한 포지션을 안 가지고 현금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확실하게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올라간다는 게 확신이 들 때는 여기서 뭐 위로 올라가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제 다시 풀배팅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직 좀 불안하니까 아예 200만원 인출해버리고 계좌에 있는 돈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잔고는 1070만원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